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 완전한 해결은 없다. 영원한 기억 제주 4.3입니다. 제주 4.3과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권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제주 4.3을 표현하는 수식어에 있어서 뭐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간다, 아니면 평화와 상생의 길로 간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어쩌면 유족 입장을 좀 헤아리지 못한 그런 일방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좀 사건들이 이번에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주 4.3과 관련된 소식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인데 네. 어떤 면에서 유족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인 표현이라는 건가요? 이제 제주 4.3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제노사이드 사건이잖아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주 4.3이라는 사건은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슴에 영원히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족분들 앞에서 4.3을 완전한 해결,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를 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유족의 입장에서 제주 4.3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 4.3의 해결을 논하기에 앞서서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뭐 뺑소니 사건으로 가족을 좀 안타깝게 잃은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한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난 일이니까 가해자 용서해라, 뭐 잊어라, 이렇게 절대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주 4.3 또한 이제 가해자를 용서하고 말고 혹은 뭐 화해와 상생으로 갈 길을 뭐 걸어가고 말고, 요거는 사실은 유족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행정이나 뭐 제3자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꺼내봤고요. 4.3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아픈 역사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4.3 관련 키워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죠? 네, 그제인 21일이죠. 화요일에 특별재심이 열렸었는데, 4.3 특별재심이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다수 나와서 재판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정 자체에서 좀 조명할 만한 얘기가 있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이 제주 4.3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제 열렸던 이 4.3 특별재심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4.3 특별재심 수용인 14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고, 이분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혹시 이제 4.3 수용인 재심 절차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요. 이 재판은 70여 년 전에 제주 4.3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 음모, 이런 좀 누명을 쓰고 당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수용인 분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시 이제 70여 년 전에 죄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재판 통해서 지금 이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열린 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의 개요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의 차이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법정에서 이뤄지는 4.3 수용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특별 재심 그리고 직권 재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직권 재심은 검찰이 청구하는 그런 재심 재판이에요.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검찰이 직접 4.3 수용인에 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대상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혜택을
처벌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현행법상으로는 군사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3 수용인만 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 통해서 당시 그 죄인이 된 4.3 수용인은 피해 당사자 혹은 유족이 직접 재심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4.3 피해자 당사자나 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재심이 바로 특별 재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제 열린 재심 재판이 4.3 특별 재심이니까 유족이 직접 청구한 재심 재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재판에 앞서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어제 이제 특별 재심에 앞서서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이제 했던 게 지난 3월 3일인데요.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면은 법원이 이제 재심을 하겠다 결정한 그 내린 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게 즉시 항고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한 시점이 좀 절묘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그 당일과 좀 이게 겹치면서 이게 좀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도 사실은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고등법원이 손을 들어줬고 그제인 그 재심 재판으로 이어질 수는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한 차례 항고를 했었다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제주 4.3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재심 재판 과정에서 이 관련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좀 발언들이 다수 나왔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하신 한 유족분께서는 제주 4.3 당시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수용인이 되셔서. 네, 그리고 이제 70여 년 흘러서 드디어 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어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 싶었는데, 재심이 개시되나 싶었는데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증언을 하셨고, 또 혹여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신경 안정제까지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됐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심했다, 좀 법정에서 거의 뭐 울분을 토하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보는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이 검찰 항고로 재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발언에서도 관련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께서 이제 법정 발언을 하셨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인 국가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은 방치의 세월을 겪었고 또 제2의 가해를 겪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어서 문성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의 항고 이후에 물리적인 시간은 뭐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정말 긴 고통에 많은 시간이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셨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서 사실은 뭐 나름의 법적인 근거를 들기는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유족 입장에서는 70여 년 동안 정말 기다려온 이 명예 회복의 순간에 죄를 뿌리는,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행위 자체였다, 이런 좀 의미로 발언들이 법정에서 다수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심 재판이 진행이 됐고 14명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앞서 있었던 검찰의 항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법정에서 계속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 4.3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서 소개한 그 직권재심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 건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일, 이를 위한 좀 그 자료 확보, 뭐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이 돼야겠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호적 문제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도 제주도가 지금 좀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아직 발굴되지 않은 피해자 유골들도 제주도 전역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피해자 상처 회복을 위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좀 지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보면은 제주 4.3은 사실은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민들의 70년 넘은 한이 풀리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4.3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머리를 더욱 맞대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